5km 구간 답답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경부고속도로 정체를 피해서 평택 제천고속도로를 타신 분들이 많은데요. 서안성부터 금왕 꽃동네까지 제천 방향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가신다면 여주에서 감곡까지 어렵습니다. 또 경원 터널 부근에서 막히고 있고요. 문경 2터널 부근에서는 승용차 사고를 처리 중이라 1km가량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46번 경춘국도 청평 쪽으로도 사고가 났는데요. 남양주 마석터널 1차로가 막혀 있어서 2km 구간 속도가 떨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기본소득으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차기 대통령은 임기 5년 중 국가예산 3,000조 원을 미래 준비에 잘 사용해야 합니다. 일자리는 국민의 삶 그 자체이고 최고의 복지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맞추어 정부 조직도 개편하겠습니다. 선진국 시대에 걸맞는 정치 문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대통령이 되면 개헌을 공약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끝장 토론 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토요일 정관용의 시사본부 2부 각설하고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민, 윤석열 캠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방금 전반부 토론에서 대장동이 핵폭탄이다. 아니다. 고발사주가 핵폭탄이다. 이제 그 두 건 좀 다루겠는데 참 일주일 사이에도 이 뉴스가 쏟아져서 말이죠. 대장동 관련해서는 아까 김병민 대변인 얘기한 것처럼 검찰은 못 찾던 휴대폰, 유동규 휴대폰 경찰이 찾았다. 우선 이거 하나가 있고 박수영 의원의 그 6명 명단 공개 50억 클럽. 이것도 또 지난주에 있었던 큰 뉴스 가운데 하나고 또 하나 언급하자면 경기도가 도지사 이름으로 성남시에 권고문을 보내서 이쪽 대장동에 이 이익 난 거 뭐 환수 조치 뭐 검토 이런 거죠. 여러 뉴스들이 있어요. 요 정도 한번 다루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먼저 경찰이 하루 만에 찾은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일 심각한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의 엄청난 사건들이 발생하고 등장인물들이 간단치 않죠. 누가 봐도 가장 힘이 센 사람들로 추정될 수 있는 그런 인사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끼리 입을 맞추거나 증거 인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고 신속하게 검찰이 수사를 해야지 그동안 늑장 수사, 지연 수사 등에 대한 비판을 그나마 좀 피해갈 수 있을 겁니다. 핵심적인 물증 중에 하나가 휴대폰이었고 유동규 씨를 압수수색하러 갔을 때는 오피스텔을 새로 계약한 그 텅텅 빈 오피스텔에 가서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련의 상황이 있는데 경찰이 고발이 접수되고 난 지 하루 만에 휴대전화를 찾았다고 하니까 검찰이 수사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검해야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특검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죠. 어떻게 보세요?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찰이 4개월 동안 수사 안 했다고 막 욕했잖아요. 그런데 경찰이 휴대폰 자금 찾았습니다. 흐름에 수상한 뭐가 있다라고 금융정보분석원이 통보한 그거.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 잘하면 경찰을 칭찬했다가 또 뭐 하나 못하면 검찰 욕했다가 경찰이 또 하나 뭐 잘못하면 또 경찰 못했다가 저는 오히려 이 사안을 보고 느낀 건 역시 경쟁시켜야 되는 거다. 사정기관, 검경이 다 이게 수사를 열심히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만약에 경찰이 독자적으로 안 움직였다면 이 휴대폰 발견 못했겠죠. 근데 만약에 검찰이 경찰을 수사 지휘했다면 경찰은 휴대폰 발견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검찰과 알겠습니다. 경찰은 경쟁시켜야 이게 수사 결과가 더 정확하게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얘기에서는 그러니 특검해야 한다. 왜 특검 거부하냐 이 언급에 대한 답변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왜 특검으로 갑니까? 경찰한테 잘하라고 하세요. 잘하는 쪽에 시키면 되지. 시간 걸리는 특검이 시간이 걸려서 문제다. 걸리죠. 시간 걸려서 문제다. 네. 아니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요.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고
지금 당장 검찰의 수사, 경찰의 수사 중단하고 특검하라는 게 아니라 검찰과 경찰 경쟁에서 수사를 하고 그 수사에서 특검이 진행되고 나면 수사 결과를 인계하는 겁니다. 그게 지난날 2016년도에 있었던 박영수 특검으로 인계했던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의 일이었고요. 검찰과 경찰이 나뉘어서 서로 검경수사권 조정하고 경쟁하니까 잘하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아니, 검찰과 경찰이 뭘 잘했습니까? 아니 지금 경찰이 휴대폰 발견한 건 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한 건 잘한 거죠. 지금 시점에서 경찰이 해야 될 일을 한 거고요. 잘한 것이 아니라 검찰이 못한 겁니다. 경찰과 검찰은 둘 다 이 사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 전달되고 언론을 통해서 대장동에 대한 문제가 빵빵 터지기 전까지는 여기에 대해서는 움직이지 않았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검찰 욕할 거 뭐 한보따리입니다. 윤석열 후보 주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언제 터진 건데 수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검찰 욕하자면 한보따리인데 저는 특검 반대 이유가 또 하나가 뭐냐면 시간하고 또 하나는 지금 어떻게 박영수 특검을 예로 듭니까? 저는 특검 나오고 나서 잘했다고 평가받는 특검을 별로 못 봤어요. 그런데 지금 특검은 안 되는 게 지금 특검 들어가 봐야 되게 특수부 검사들, 보수적인 검사들, 그 검사들이 이제 특검으로 갑니다. 되게 박영수 특검도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박영수 특검이 비리의 온상이더만요. 그리고 이분은 자기의 친척이 김만배로부터 100억을 받았는데 그 돈이 뭔지도 모르겠고 딸은 아파트까지 받았고 퇴사하고 50억 받기로 했는데 지금 못 받고 있는 거고요. 50억 클럽 명단 공개 6명 중에 들어있습니다. 들어있기도 하고요. 곽상도, 권순일, 김수남, 박영수, 최재경 그리고 홍모 씨. 네, 그런 데다가 아들은 또 김만배가 100억 준 사람 회사에 자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특검 세웁니까? 그래서 저는 특검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는데 왜 특검하냐. 그거는 시간 끌기 전술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명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 명단은 모르겠습니다. 왜 모르냐면 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내가 본 명단과 다르다 그러니까. 다르다고 했어요. 그리고 두 분의 차이는 뭐냐. 박영수 의원과 지금 이준석 박수영 의원과 차이는 그분은 면책특권이 있어서 확 공개하고 이준석 대표는 면책특권이 없어서 공개를 못합니다. 이 차이 외에는 이 명단이 도대체 몇 개가 돌아다니냐?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100%는 김병민 대변인한테 발언권을 주면서는 하나 더 추가하면 박수영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인데 거론한 명단을 보면 그 다 박근혜 정부 때 뭐 하고 했던 분들이 많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얘기를 하죠. 왜 자폭탄을 던졌냐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50억 클럽으로 거론되는 인사들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한데요. 대장동 화천 대유 게이트에 얽혀져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성역도 없이 수사를 해야 되고요. 이거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서 확고부도한 수사에 나서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건데 핵심 인물은 권순일 전 대법관. 권순일 전 대법관이 김만배 씨와 이재명 지사의 최종심 판결 나기 전에 대법원에 들어갔다는 얘기들 보도까지 나오고 문제가 심각히 제기됐지만 관련된 수사에 나서고 있습니까? 이 정도 상황이라면 과거의 전례를 비춰봤을 때 김만배 씨에 대한 강제 수사는 불가피한 상황이기 텐데 여전히 김만배 씨에 대한 강제 수사 언급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왜 그 한참 화제가 된 오징어 게임 이걸 보면 중간에 이제 편먹기가 나오거든요. 살기 위해서 이렇게 편먹었다가 저렇게 편먹었다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이거 니네 편이지 우리 편이지를 나눌 때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진상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 화천대유에 연결되어 있는 대장동에 얽혀져 있는 많은 사람들은 돈과 권력과 편을 먹은 겁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 다 밝혀내야죠. 아니 물타기죠. 왜 물타기입니까? 김수남.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습니까? 김수남을. 전 검찰총장. 네. 권순일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또 팩트체크 하나 하면 그 대법원 판결 나기 전에 한 게 아니고요. 판결 나고 만난 겁니다. 대법원 판결은 제 기억이 7월 6일이고 그 문건이 7월 16일이고요. 그다음에 배당됐을 때. 소부에 배당됐을 때 만났다는 건데요. 그 소부에 권순일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에서 제일 웃긴 게 저는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시장이 그때 이재명 지사가 김만배한테 이거 좀 가서 로비 좀 해줘라. 이 순간 이재명은 죽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만배도 보수적인 언론인이었고요. 그리고 이 권순일이라는 사람도 사실 박근혜 대통령 임명한 거고 보수적인 쪽에서 추천한 건데
이렇게 했다면 그때 죽었을 좋습니다. 거다. 네, 그 그렇게 대목은 봅니다. 양쪽 주장만 현재 지금 네. 있는 상태예요. 하나만 더 요 대목 짚자면 경기도가 도지사 이름으로 권고문 보낸 게 이제 오늘자 뉴스에 쭉 예. 많이 나왔는데 이걸 두고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아니 사상 최고로 엄청난 성남 시민을 위한 좋은 일을 했다더니 경기도 스스로가 이건 이제 문제 있다고 인정한 꼴 아니냐라는 식의 공세를 펴고 있단 말이에요. 네, 유체 이탈 화법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애당초 처음에 화천대유가 언론에 보도됐을 때 이재명 지사가 언급했던 건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공공 영역에서 민간의 이득을 환수했던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그렇죠. 민간에서 가져가야 될 것은 난 잘 모르겠다. 그럼 민간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예. 근데 지금은 입장이 확 바뀌어버렸죠. 처음에 설계에 관한 문제도 본인이 했다고 얘기를 했다가 지금 경기도가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대한 수익을 빨리 환수해라라고 하는 순간 이재명 지사가 설계를 잘못했다는 얘기로밖에 비춰질 수 없는 겁니다. 저희는 이게 단순하게 부당 이득금을 환수하는 내용이 아니라 범죄 수익을 환수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된 마당에 여기에 대한 그 윗선 등에 대한 수사 속도 내라고 왜 이런 얘기는 말을 못 하시는지 지적합니다. 아니 수사 뭐 하라고 하는 거죠. 우선 잘한 거죠. 이 상황에서 5,500억은 어쨌든 선 배당 받은 거니까. 그 돈이 선배당. 움직이진 않습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청렴 계약서라는 걸 당시에 맺었는데 그 청렴 계약서가 이 컨소시엄 내에 SPC나 AMC에 문제가 생기면 비리가 발생하면 이 부당 이득을 환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랬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바뀐 거잖아요. 유동규 구속으로. 예, 구속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 박영수 100억, 뭐 50억 클럽이 막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로비가 1차 드러난 거 아닙니까? 1차로. 이게 뭐 재판 가서 유동규가 어찌 될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청렴 계약서에 따라 환수하라고 성남시에 건의한 건 너무 잘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가 공익 설계한 거 맞습니다. 7가지 조항. 이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시는 선이득 먼저 정한다 등등.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의 설계야 그 민간이 하는 거고 하나은행에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 대목에서의 핵심은 이재명 지사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설계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소상히 모른다. 네. 아니다. 나머지 부분까지 잘못 설계했다는 것을 알고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 두 주장이고요. 네, 네. 시간 없으니까 고발 사주 의혹론 문제로 넘어가는데 네. 여기서 큰 뉴스는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의 녹취록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 김웅 의원이 뭐라고 말했는지 잠깐 들어보죠. 본건 고발장을 검찰 인사로부터 받아 당에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 고발장 등을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하지만 모 매체의 기사에 나온 화면 캡처 자료에 의하면 제가 손모 씨라는 사람으로부터 파일을 받아서 당에 전달한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들이 사실이라면 정황상 제가 손모 씨로부터 그 자료를 받아 당에 전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저에게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그 진위 여부는 제보자의 휴대전화와 손모 검사의 PC 등을 기반으로 조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하루빨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조성은 씨 휴대전화 뭐 이런 데 있는 파일들이 복원이 돼가지고 그게 일부 내용이 언론을 통해 이제 공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김웅 의원은 뭐 자신은 그 통화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난다. 뭐 이제 이런 또 해명도 있었던 바가 있고 조성은 씨는 더 확실히 복구해가지고 낱낱이 더 공개하겠다. 뭐 이런 얘기고 그리고 그 녹취록 내용에 특정 언론 한 군데는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거론됐다고 보도를 했고 나머지 언론은 그 이름까지는 거론됐다는 보도가 없었고 뭐 이런 차이가 좀 있는 상태. 네. 여기까지예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일단 저는 캠프 입장이 있으니까 여기에 그 녹취 파일 어디에도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없었다고 저희는 다 전해 듣고 있고 언론에도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 특정 언론이 그것을 이름을 적시를 해서 아예 뉴스의 화면에 MBC였죠. 보도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당 차원에서도 캠프 차원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분명한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녹취에 관한 내용은 공수처에서 지금 이 내용 포렌식 등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포렌식을 하고 나서 그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 일부에만 공개가 됐는데 예. 왜 선택적으로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오보까지 섞어가면서 보도를 하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김웅 의원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를 했고 조성은 씨가 제출했을 때 이 둘 간의 기록들이 삭제됐다가 포렌식 복원돼서 그중에 아주 일부만 나오게 된 것인데요. 국민들이 원하는 건 진실 규명을 원하는 것 아닙니까? 조성은 씨도 본인이 정확히 얘기하면 되지만 이 녹취 파일을 근거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 둘 간의 당사자인 김웅 의원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빨리 밝히면 문제가 정리될 거라고 봅니다. 우선은 녹취록이 문제라면 그리고 녹취록이 언론에 선택적으로 공개되는 게 문제라면 그건 정영학 녹취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피의사실 유포가 마구 되고 있는데 그건 뭐 동의합니다. 녹취록을 선택적으로. 대장동 쪽 변호사 회계사의 녹취록도 그게 맞아요, 금과 맞아요. 옥조처럼 돼서 일부 신문엔 이거 일부 신문엔 저게 나고 있는 거 똑같이 문제예요. 참고로 그거는. 잠깐만요. 그거. 듣고 얘기할게요. 예, 녹취록이 김웅 녹취록이 문제면 정영학 녹취록도 더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건. 이 사람은 일종의 부동산 브로커의 사기성 행각을 했다는 사람의 녹취록은 사실처럼 막 언론이 보도하는 거 아닙니까? 둘 다 문제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 내용을 보면 아까 조성은 씨가 뭐 더 확실하게 하겠다는데 구체적으로 뭐냐면 윤석열이 지시했다는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폭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했고 그것도 지켜봐야 되고요. 사실이 무엇인지 픽스하겠다. 이미 사실이 확정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죠? 우선 지금 이건 모든 언론이 공통적으로 보도하는 건 손준성이 최초 전달자임이 맞다. 그리고 그 자료를 내부 전산망에서 다운받고 그리고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3명의 검사를 특정해서 수사에 들어갔다. 예. 이것도 사실이고요. 이 말은 뭐냐. 검찰이 조직적으로 이 고발 사주, 선거 개입에 관여되어 있다. 여기까지는 사실로 보입니다. 검찰이 거기까지 확인하고 공수처로 넘겼죠. 보낸 거니까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뭐 그거는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조성은 녹취록에 보면 사실 윤석열 총장 저는 제 녹취록을 본 기억에는 내가 나서면 윤 총장이 나올 수 있으니 내가 나설 수가 없다는 요지의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죠. 그 부분이. 그러니까 거기에 이미 윤 총장이라는 말이 녹취록에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아니고. 어디에 말씀하신 거죠? 그게 녹취록에 보세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보도를 근거로 말씀하신 걸 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해 주시는 게.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게 대통령 선거 기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의 특정 후보를 끌어당겨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게 검찰과 공수처에서 들은 게 아니니까 지금? 어떤 보도를 근거로 얘기했을 텐데 이건 중요한 얘기죠. 제 기억상 확인해 봅시다. 그러니까 윤석열 3글자가 들어있는 녹취록 보도는 MBC가 유일했고요. 예, 맞습니다. 윤 총장이라고 하는 녹취록 보도가 있었다. 예, 그 보도가 여러 내용입니다.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여러 보도가 있었다라고. 네, 제 기억상. 캠프에서는 그건. 근데 어쨌든 MBC 보도에 있었다. 네. 있었다. 그러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 MBC 보도를 기본으로 하자면 그러면 그 녹취록 전문을 풀라고 일단 요구하세요. 지금 그 선택적으로 녹취록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김웅의 녹취록, 그러니까 조성은의 핸드폰 녹취록은 이렇게 풀지 말고 다 공개하길 기대합니다. 그래서 사실 확인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받아서 얘기를 하면 지난 4.15 총선이 있기 전에 검언유착이라고 얘기했던 채널A 사건 일부 녹취록만 딱 특정해서 보도가 됐을 때 막 문제가 커졌지만 그 내용 전체를 다 공개하고 나니까 이게 한동훈 검사장이랑 이동재 기자 간에 있었던 내용들이 처음에 편집돼서 나왔던 내용들이랑 상당히 달랐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동훈 검사장 기소조차 되지 못했고 이동재 기자도 무죄가 선고가 된 바 있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아니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한동훈 핸드폰이 안 풀려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왜 무죄가 났는지 보시면 그 사안 자체가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언론 자유가 너무나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이건 진짜 잘못됐다고 판사가 얘기를 하고 있고 이번에 더 중요한 게 카톡방입니다. 손준성과 어저께 이게 법사위를 되게 뜨겁게 달궜어요. 한동훈과 손준성과 어제 나온 또 하나의 권모 검사가 셋이 카톡방에서
고발 사주를 의논한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그건 이제 의혹까지 하고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또 좀 토론하도록 하고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만 짧게 한 말씀씩만 들어볼게요.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구속자가 2명 발생하면서 김건희 씨가 소환 조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이게 유력 야권 후보의 부인을 검찰이 이 경선 국면에 소환한다? 개인적 의견이 어떠세요? 이거 검찰이 수사 들어갔던 게 벌써 작년에서 1년도 한참 넘은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가 있었으면 진즉에 관련된 내용들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 텐데 그동안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던 검찰이 선거를 앞두고 이 국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분명하게 윤석열 후보 측 후보의 캠프에서는 관련된 사건에 연루된 바가 없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쩐주라는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돈 된 거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소환 그것까지 돼야 된다 검찰에. 그거는 검찰에서 법적으로 소환되어야 하면 아니 심지어 그 제일 여당 그러니까 여당의 대권 후보도 구속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윤석열 전 총장 부인은 무슨 7법권 지대에 있습니까? 법적으로 소환할 만하면 소환하는 거죠.